자, 이제 시험 보려면은 정확하게 2주 남았어요. 주말도 2번 남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뭐 몇 번을 돌린다, 많이 돌린다, 뭐 학생 입장에선 당연히 많이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대충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 집중 못하는데 막 나갈 생각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수하고 그럼 뭐 3번이 되는데 삼각함수는 2번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진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나하고 나가는 진도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 지수로가 앞에 복습 그 설명도구 감 괜찮다고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삼각함수는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학생들마다 편차가 심할 수 있어요. 삼각함수는요. 어느 단원이든지 너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센 기준으로 대표 문제 플러스 3. 그래서 내가 이제 대표 문제하고 상은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이 그 삼각함수에서 난이도 상이 나한테 조금 어렵다. 그럼 대표 문제하고 난이도 중급으로 처리를 해도 어차피 우리가 생각을 뭐 해보면 지금 뭐 단원이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기본에다가 삼각함수 그래프. 그럼 파트가 6개예요. 그럼 한 파트당 몇 개씩 나오냐? 4개 정도씩 나온다는 계산이 돼요. 23개니까. 근데 니네 이번에 20문제 나오면은 그 6개면 한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각 단원으로. 그럼 삼각함수하고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도 합치면 한 5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그 중에서 5개에서 3개는 적어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충 한다고 마음을 사람이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하면 대충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철저하게 관리만 좀 잘해주고,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되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주고, 그런 마음만 먹고 있다면 빨리 돌리세요. 네. 다들 많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 미리미리들 하시고, 좀 더 필요한 시간들이 있으면 뭐 더 나와서 하고, 더 나와서 할 때는 꼭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뭐 개변질문 더 받아줬으면 좋겠다면 그것도 꼭 연락을 하시고요. 네. 화이팅들 하세요. 지금부터 점수를 만들어가는 주간이에요. 만들어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제는 고정시키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 점수가 난 이번에 목표를 몇 점으로 잡아야 되겠다, 거기다 포커스 맞추면 된다.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번 시험에 한 50점 맞았다. 그리고 그 전에 한 50점 맞았다. 그럼 그때 어땠는지 이렇게 집에 걸어가면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현관문 들어갈 때까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은 좀 어떤지, 그럼 예를 들어서 느낌상 좋으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느낌적으로 좋은 건지, 그걸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걸 집요하게 파고들면 돼요.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10개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절반만 정확하게 풀면 돼요. 근데 이제 푼 건 남아줘야 돼요. 근데 10개를 못 먹겠어. 근데 헐렁하게 풀면 수학은 다 틀리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0분 내에 10개 푼다. 그럼 시간 많이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맞아줘야 돼요. 그 나머지는 찍는 거. 그래서 재수조만 70점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애매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형 12에서 333, 334는 두 개를 그냥 공통으로 같이 설명을 하면 2의 x제곱을 치환하고 그 다음에 뭐 3의 y제곱을 치환하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그냥 연립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다만 333은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고, 334는 3의 y제곱이 아니라 2의 y제곱이니까 그걸 치환을 하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뭐 333하고 333하고 요게 조금 틀린데 그거는 뭐 치환했다 치면 333번은 치환된 방정식이 뭐라고 나올까? 2분의 1에 2 확인됩니까? 그죠? 네, 그 정도 되면 기본은 다 돼 있어요. 플러스 3b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3분의 1b가 15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중간에 이런 거 확인되냐? 이거 알아듣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있죠. 그게 입버릇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했을 때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 관련된 건 다 문제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키워드 있잖아요. 그걸 물어봐요 항상. 그래서 되겠냐? 이거 확인되냐? 이거 이해되냐? 혼자 해서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수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 무난하게 안 되는 사람은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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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3배, 3배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34번은 그럼 어떻게 될까? 334번. 근데 거듭만 하지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334하고 333하고는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2a 더하기 2b가 24니까 a 플러스 b는 12죠. 느낌 조금 쎄하죠, 그죠? a 플러스 b는 좀 특별하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거 잘 봐야죠. 일단 마이너스 2가 거듭제곱으로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4분의 1 그리고 x 거듭제곱하고 y 거듭제곱은 라지 ab로 분리해야 되니까 조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a 곱하기 b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8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a 플러스 b가 12라는 얘기가 되고 a는 32라는 얘기가 돼서 이거는 하겠는데 이게 낯설다. 그치? 이건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이고 이건 고1 때 나온 건데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요게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하나 넘기는 거죠. b는 10-1 요 자리에 뭐라고 넣는 거야? 12-1 이렇게 넣는 거고 조금 세련되게 풀 줄 아는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작년에 배웠죠.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에 두근이 ab다 이렇게 합곱을 이용해서인데 그렇게 세련되게 안 해서 해도 돼요. 어색한 방법 쓰더니 확실한 거 하나로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은 그 두 가지 방법 다 안 써요. 뭐냐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데는 연립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수분해는 할 줄 알아야지 문제 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고1 현재 1년 후배들이 시험 대비하는 센에 있는 인수분해 D 밀고 풀어봐라 그러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까먹어서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착각을 해요. 나 인수분해 좀 괜찮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지금 하는 데만 힘들지 않을 정도의 기본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연립방정식도 형태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들이 다 안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도의 연립방정식은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연립방정식이 뭔데 결국은? 여기 AB, 여기 AB 똑같은 숫자 들어가가지고 둘이 동시만족하는 거면 된다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곱해서는 30인데 더해서는 10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얼마하고 얼마야? 8하고 4죠. 뭐 어렵게 풀어? 근데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 게 8, 4만 생각하면 안 되고 4, 8도 되려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잖아요. 아니죠. 다르죠. 얘하고 나하고 합쳐가지고 10,000원 나눠갔는데 6,000원, 4,000원 갖는 거하고 6,000원, 4,000원 갖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느낌 하고죠,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느낌 온다 그랬는데도 실제로
또 바보처럼 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문제는 뭐를 4, 8로 놓든지 답이 상관없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파가 무슨 또 베타보다 크다든가 이런 제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4, 8은 얘네가 4하고 8이라는 얘기예요. XY가 아니라 문제에서 묻는 건 XY다. 요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예요. 결론, 유형 12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내 말 잘 들으세요. 연립방정식도 미정계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3335가 3335는 미정계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으로 표현되는 문자지 미정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여기서 X는 문자고 A, B, C를 미정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뭐여서 알파 A 플러스 베타 B 했을 때 알파 베타가 미정계수인 거예요. 그럼 이거 미정계수가 없죠. 선생님 예상에는요,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요, 이거 여러분들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요, 연립방정식 내면 아니 취업만 하면 연립방정식 그대로 푸는 건데 뭐하러 이런 문제를 내겠어, 딴 걸 낸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까지 선생님이 겪어보면요, 미정계수가 있는 거를 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미정계수 있는 걸 막 찾아서 풀란 얘기가 아니라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거 조심해서 풀란 얘기예요. 나면 그게 나요. 그것도 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가지고 이렇게 낼름낼름 먹고 여긴 걱정 없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미정계수 준 다음에 다른 조건 주고 푸는 거, 모든 방정식이나 함수나 부등식에서 미정계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나이도 하나 차이가 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만 푸는 게 아니라 학교 프린트에서의 성향을 조금 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건 뭐 적당선에서 둘 중에 하나 정도만 풀리면 될 것 같아. 자, 유형 13으로 가요. 유형 13은요, 선생님이 딱 한 문제만 언급하겠습니다. 337번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337, 336, 335) 모두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풀 줄 알고 선생님이 풀기도 전에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먼저 대답할 수 있다. 그럼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337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방정식이 x가 미치고 지수가 x제곱 마이너스 8도 있고 우측이 x에 2x 더하기 7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양변이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밑이 어때요? 밑이 같음으로 누구끼리 같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가 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기억을 할 거야. 아마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자기가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제시하고 끝나요. 근데 요게 따라 붙는 경우에 유형이에요. 뭐 굳이 선생님이 여기서 도움을 주자면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느냐? 밑이
이렇게 x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하나 더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선생님이 337번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미치 같죠? 지수가 같아야 된다. 근데 지수가 달라 보여도 밑이 얼마면 1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가 얼마라는 게 또 나온다. 1이라는 게 나온다. 여기에서 풀어서 나오는 거하고 여기서 풀어서 나오는 거하고 다 모아줘야 해가 된다. 그리고 얘는 표면적으로 보기에 뭐가 같아 보이는, 밑이 같아 보이는데 그게 문자로 나오는 거. 반면에 잘 보세요.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출제가 되기 아주 좋다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용으로 아주 좋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안에 이번에는 보시면 이번에는 누가 같아요? 이번엔 지수가 같죠.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번엔 시작이 지수가 같음으로 누가 같아주면 되는 거야? 밑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가 또 붙죠. 지수가 0이면 0제곱은 항상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밑이 1이라서 1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지수가 0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0이면 밑이 달라도 무관하다.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무조건 나와요. 이건 무조건 나와요. 근데 해석하게도요, 이거보다는 복잡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미정계수 껴서 나온다. 그럼 푸는데 혼란이 있겠죠. 혼란이 있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좀 쉬우면은 맞는 거고,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은 그 풀이까지도 돌파를 해야지 맞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외우지 못한 학생이면은 본인이 공부를 아무리 잘했던 학생이라도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문제가 학습상으로 아주 좋은 문제다. 여기서 나오는 근 싹 더하면 얼마냐? 그게 A라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거 근 싹 다 더하면 얼마냐? 그게 B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밑이 여기는 둘 다 문자가 있고 여기는 밑이 하나만 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지수가 0이면 여기가 3인 거하고 지수가 0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둘 다 x냐 아니면 여기는 3만이냐 이거는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도 언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 마찬가지예요. 밑에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다르죠? 그죠? 이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왜 여기는 밑이 같고 여기는 지수가 같고 이렇게 줬으니까, 그죠? 그런데 두 가지가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게 왜 발생한다고요? 밑에 문자가 있으면은 이 경우도 두 가지가 나와야 되고 이 경우도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 은영이가 배가 무지하게 지금 속이 쓰린다고 하는 건지 뭐 전날 과음을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영이한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어쨌든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수업이 하필이면 유형을 외워서 풀어야 되는 수업이니까 집에 가가지고 수업을 하면서도 잘 기억이 안 나면 이거 동영상 돌려보면서 수업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도움을 좀 받은 것 같다 그러면은 난 내 성향 대충들 알 거야. 나는 해달라고 웬만하면 다 해줘요. 근데 해달라고 말 안 해주면은요, 알아도 안 해줘요. 심성이 못 떼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이야.
아니 해야 되는 학생이 요청을 안 하는데 내가 뭐가 합니까? 어차피 해봤자 하지도 않을 건데, 그렇죠? 데이터 아깝게. 이렇게 찍고 하는 거 데이터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카톡에 안 쓰는 방들 있잖아요. 그거 다 지우래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 환경오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열량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잘 접속 안 하고 묵혀둔 뭐 톡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삭제시켜버리래요. 근데 하다못해 동영상을 올리는 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얼마나. 아니 데이터하고 환경오염하고 무슨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려면 우리가 무슨 뭐 온 우주의 기분을 꼬려먹어가지고 무슨 뭐 초능력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발생시키려면 그거의 원인이 되는 동력 발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대요. 전 세계에서 끌어다 써 이렇게 총량을 하면. 하여튼 여튼간에 오늘은 찍고 있으니까 이용 공부들 잘 해라. 이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미정계수가 나오는 놈이 있으면 꼭 학교 프린트 잊지 말고 잘 풀어보고, 이거는 학교 프린트하고 상관없이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거보다 복잡하게 나올 거야. 지금 막 밑 같은 게 조건이 x가 따로 없죠. 이 문제는요. 그럼 막 밑에 막 x가 1이 아니라는 둥, 뭐 1보다 크다는 둥,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럼 밑이 1보다 크면 이거는 해당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 모르고 이걸 안 따져서 푸는 애는 재수 좋게 만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도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난이도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알고서 실수 없이 풀어내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가봅시다. 그 다음 게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제목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활용이라고 붙었잖아요. 그죠? 네, 쫄지 말고 들어가 봅시다.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339번 가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여기는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짜리가 기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339번, 338번 자체도 하나도 안 비슷해요.